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시간, 사회통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챕터는요, 확률 이론, 그다음에 확률 분포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통계와 데이터 해가지고 통계를 왜 배우는지, 그다음에 통계의 목적,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배웠었죠. 그러면서 그 통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아지는 데이터가 제대로 모아져야 제대로 된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예측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 2장에서는 두 번째 시간에는 기초통계량, 기술통계량이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표본으로부터 구한 그런 통계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수를 추정한다라고 우리 해서 우리 둘째 시간을 우리 할애했었죠. 자, 이번 시간은 확률입니다. 확률. 자, 우리 여태까지 그 보면은 통계는 통계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통 얘기를 하냐면 확률과 통계 뭐 이런 정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통계를 하는데 확률이라는 게 왜 중요할 것인가? 자, 이 확률과 통계의 관계를 갖다 우리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확률이 어떻게 통계에서 사용이 되는지,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주로 해가지고서 우리 이번 시간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세 번째 시간에는, 자, 요렇게 세 가지만 가지고 할 겁니다. 자, 확률 계산, 확률 변수, 확률 분포, 확률 함수, 이렇게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자, 확률은 우리 기본적으로 통계를 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이제 좀 줄어드는 형국인데, 자, 확률을 가장 중요한 거 통계에서 판단을 할 때 유의 확률, 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정도로면 끝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확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표본을 기준으로 해서 모수를 추정하다 보니까 추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정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다만 뭐가 중요하냐면 추정을 하는데 모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낸다, 맞춰낸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가기 위해서 확률이라는 개념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나쁘게 얘기하면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확률을 제공을 함으로써 그래도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렇다고 포기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이라도 구해서 모수를 추정을 하는 거. 근데 모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확률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률을 갖다 알아보기 위해서 보면 확률이 나오게 되면, 자, 어떤 사건이 터져야 됩니다.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발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반대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확률의 기본 성질, 뭐 확률의 기본 법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확률의 기본적인 걸 가지고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게 되죠. 자,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이 모여 있습니다. A가 먼저 발생하고 B가 먼저 발생하고 B가 발생하고 C가 발생하고, 자, 이런 관계에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과의 확률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걸 계산해내는 게 확률 계산 부분에서 하게 될 거예요. 자, A가 먼저 발생하고 B가 발생하고, 자, 순서를 갖다 정했었죠. 자, 이 순서를 정해서 순서에 의한 확률도 중요한데, 그러지 말고 그냥 A가 발생하든지 B가 발생하든지 무조건 A, B만 발생하면 돼, 뭐 이러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하면서 순열과 조합이라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죠. 순열, 조합. 지금 기억나세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훑고 지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는 마시고 한번 지나가는 선에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변수라는 개념이에요. 자, 확률 변수는 일단 실험 결과에 대해서 그 실험 결과가 몇 번 발생할 것인가 해서 숫자를 갖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확률 변수라고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분포, 자, 분포를 갖다가 우리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자, 이런 변수들, 확률 변수가 나오는 것과 확률 분포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갖다가 하나의 함수식으로 나타내는 거, 자, 이걸 우리 확률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자, 이제 확률과 사건 한번 들어가 보죠. 자, 확률과 사건. 여기서 보면은 확률과 사건, 확률, 우리 probability라고 하는 거죠. 자, 보면은 이 확률이라는 거는, 자, 100% 어떠한 통계 결과라도 100%라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나타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 맞으면 좋겠지만 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맞힐 가능성을 갖다가 얘기하고 이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한다. 자, 통계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래 예측이 전혀 맞지 않는다면 0%고요. 정확히 맞으면 100%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0과 1의 수치를 가진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n번의 회수를 했더니 반복을 했더니 A 사건이 n번 발생했다. 자, 이거를 갖다가 확률을 나타내면 n번 반복을 한 거예요. 그 중에 A 사건이 n번 발생했다. 이걸 갖다가 전체의 숫자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 확률은 P하고 사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A로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확률은 공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셔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사상 혹은 이벤트 뭐 이걸 뭐 우리가 보통 이제 확률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자 표본 공간, 그러니까 표본이에요. 표본 중에서 어떤 한 부분들, 표본을 갖다 구성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 자, 이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 이 사건의 종류를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로 7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전체 사건,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모든 원소 포함하는 거고요. 단순 사건, 단 한 개의 결과값, 그다음에 공사건, 표본 공간 내 어떤 원소도 포함하지 않는 거. 합사건, A와 B 중 적어도 한쪽만 발생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A와 B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합이죠. 곱사건, 동시에 발생하는 거. 여사건, 어떤 일부 사건 외에 다른 게 발생하는 거. 자, 배반 사건, 두 사건 A와 B 중에서 어느 한쪽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 사건. 그러니까 배타적이기 때문에 배반 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체 사건, 단주 사건, 공사건,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배반 사건. 자, 이렇게 사건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 사건의 종류를 한번 여러분들 알아주시고요. 자, 우리 확률의 기본 성질에서 보면은 A가 발생할 확률 당연히 0과 1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요 A가 발생할 확률은 0에서부터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전부 다 100% 발생하는 거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건에 대한 확률의 합 당연히 1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 자, A, B, C, 자, A, B, C 중에 하나가 발생을 하는 거, A, B, C 중에 어느 하나 발생할 거 아닙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당연히 1이겠죠. 100%니까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렇게 1로 표현합니다. 자,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 자, 발생하지 않을 확률입니다. 우리 사건이 발생한 거 P 가로 열고 A 가로 닫고 이렇게 우리가 확률을 표시한다 그랬었죠. 근데 확률 모든 사건에 대한 합은 1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P의 A가 발생할 사건을 빼버린다면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P의 A의 바로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자,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확률 법칙입니다. 자, 덧셈 법칙, 곱셈 법칙이 있는데, 자,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우리가 좀 알아놔야 돼요. 일단 외워놓으면 좋겠죠. 자, 덧셈 법칙. 사건 A와 그 다음에 사건 B가 그 배반 사건인 요런 경우에서 A, B가 합집합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갖다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자, 배반 사건인 경우 그렇고요.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 자, 우리 배반 사건은 뭐라 그랬었죠? 자, 여기서 보면 A와 B 중에서 어느 한쪽이 발생하면 다른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했죠. 자, 그걸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배반 사건이 아니라면, 자,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두 개가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만 더해주면 되는데, 자, 이 배반 사건이 아니다라면 A와 B 중에 어느 한 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겹치게 된다라면 그 부분이 두 번 계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교집합 부분을 갖다 우리가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면 A와 B가 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이 아니다라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 일부분. 자, A가 이만큼 돼 있고요. B가 또 이만큼 돼 있습니다. 그럼 요 부분이 한 번씩 겹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빼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더 확률의 덧셈 법칙입니다. 자, 여사건의 확률. 자, 우리 여사건 하면 우리가 그 사건이 아닌 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A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 P의 A의 여집합해서 C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 같이 합쳐 놓은 거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자, 그래서
확률 A와 확률 A가 아닌 것들을 합하면 당연히 1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 요거는 자, 여집합에 해당하는 것들은 요거니까. 즉 1A가 발생할 확률이 아닌 거를 갖다가 얘기하니까 우리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우리가 표시가 가능합니다. 자, 차사건이라는 것도 있어요. 차사건 빼주는 거죠. 사건 A는 포함되지만 B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P에 가로 열고 A-B 하고서 B에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B를 빼버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 사건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라면, 자, A가 B에 속해져 있는 거라면 B의 B-A 요거는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요게 그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갖다 우리가 나타내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우리 그림으로 보시면 우리가 쉽게 또 이해가 됩니다. 보고 차사건이라는 건 어떻게 표시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이네요. 조건부 확률. 자, 조건부 확률은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건부 확률, 사건 A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 자, A가 먼저 발생을 하고, 자, A가 먼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B가 발생을 할 확률.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A를 먼저 써주는 게 아니고 B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A가 발생을 한 상황에서 B가 발생을 했다. 자, 보시면 이건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A가 전체적으로 발생을 한 상황에서 A가 발생한 상황에서 B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A와 B의 교집합. 자, 비교하는 양이고 기준량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이렇게 발생을 한 확률을 구해줍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자, 예제를 보면은요. 자,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국가대표 선수 100명.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여성이 40명이고 메달리스트가 30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메달리스트 중에 한 명을 뽑습니다. 메달리스트 중에 한 명. 자, 메달리스트라는 게 먼저 나왔네요. 그 다음에 그 뽑았을 때의 여성일 확률. 자, 전체 100명 중에서 메달리스트 중에서 여성을 뽑는데 메달리스트 될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식으로 나타내면요. 확률. 자, 메달리스트 중에서 뽑습니다. 메달리스트 중에서 여성을 뽑아야 됩니다. 여성이면서도 메달리스트. 메달리스트 중에서 한 명을 뽑는데 여성일 확률.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메달리스트. 자, 100분의 30이 되네요. 그 다음에 자, 여성 100분의 40이 아니라 메달리스트 중에서 15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을 뽑는 거니까 100분의 15 이렇게 되면은 자, 지워지고 요거는 30분의 15 그러니까 답은 2분의 1.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곱셈 법칙입니다. 곱셈 법칙. 자, 곱셈 법칙도 보면은 자, 여기 공식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건데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요게 맞습니다. 자, 곱셈 법칙 정확하게 보면요. 시간적인 순서,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적인 순서. 자, 요때 주로 활용이 되는 거고요. 사건 A가 발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사건 B가 발생하는 경우의 확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걸 보면 사건 A가 발생한 이후에 B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 A가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B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A가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A가 발생을 했는데 자, 그 이후에 사건 B가 발생을 합니다. 자, B가 발생을 하니까 요 전체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요 부분은 왜 A가 발생한 상황에서가 빠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해줘야 될 것은 요것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주머니 속에 빨간 공 2개랑 파란 공 3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빨간 공 다음에 자, 노란 공이 아니라 파란 공. 자,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자, 비보건으로 추출합니다. 비보건이라는 거는 공을 뽑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지 말고 그 상태에서 다시 뽑아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시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빨간 공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은 PA,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빨간 공 R이니까 PR이라고 하죠. PR 하고서 빨간 공 다음에 파란 공을 뽑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해 본다라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 5분의 빨간 공이 총 몇 개였습니까? 2개가 될 것이고요. 곱하기 자, 파란 공. 자, 공을 하나 뽑았습니다. 공이 몇 개 남았죠? 4개 남았죠. 4개 남은 거 중에서 파란 공 몇 개 있어요? 3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1 되고 2 되고 그러면 10분의 3.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사건인데요. 자, 사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건 A가 발생한 후에 B. 그 다음에 또는 사건 B가 발생한 후에 A. 자, 이거 아까 그 배운 거랑 같죠. 자,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A가 발생한 후에 B 또는 B인데 B가 발생한 후에 A.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B가 서로 독립적일 때, 서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 자, A와 B에 해당하는 결합 사건은 A 곱하기 B에 대한 확률, 서로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해주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순서를 기준으로 해서 뽑는 거 한다 그랬었죠. 순열, 그 다음에 우리가 조합. 자, 이렇게 한번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자, 서로 n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r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는 NPR 이렇게 표현하죠.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자, 이렇게 하고, 자, 우리 요걸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 문자 A, B, C 중 2개를 선택해서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네요. 자, A, B, C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한번 직접 한번 해볼까요? A, B, A, C, 그 다음에 B, A,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C, A, C, B. 자,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도 구할 수 있지만 이건 뭐 3개밖에 안 되니까 모든 원소가. 근데 이게 뭐 100개 뭐 이렇게 돼버리면 참 구하기 힘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공식을 가지고서 써봐야죠. NPR 여기다 이용하는 겁니다. 자, 몇 개, 원소 총 몇 개라 그랬어요? 자, 3개죠. A, B, C 3개 빼기 몇 개를 뽑습니까? 2개를 뽑습니다. 여기에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3 팩토리얼이네요. 이거 하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여기는 3 빼기 1하니까 1 팩토리얼 1이네요. 1, 3, 2는 6, 에서 6개. 자,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쉽죠? 자, 이렇게 순열은 순서를 열거하는 거, 순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조합이라는 거는 그냥 컨비네이션이에요. n개의 원소 중에 r개를 선택하는 순서에 상관없이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컨비네이션의 약자를 이용해서 NCR 이렇게 표현합니다. NCR 어떻게 합니까? 자, R 팩토리얼 분의 순열에 해당하는 NPR. 자,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R 팩토리얼 괄호 열고 n-r 괄호 열고 R 팩토리얼의 n 팩토리얼. 자,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잘 이해를 하고 계셨는지, 자, 아까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해볼까요? A, B, C 2개 중에서 그냥 선정해서 순서에 상관없이 나열하는 경우의 수, 요거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A, B와 B, A가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걸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냥 3개밖에 안 되니까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A, B, 그 다음에 A, C, 그 다음에 B, C. 나머지는 겹칩니다. 다 겹치기 때문에 요거 3가지만 내서 딱 3개가 되는 거죠. 자, 요걸 갖다 그대로 이제 공식에 이용하는 겁니다. 공식은 NCR.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뽑아서 그냥 나열하는 거. 자,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2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이니까 3-2에 해당하는 팩토리얼.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3 팩토리얼.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아까 요것만 했을 때 우리 6이 나왔었죠? 6 나오기
6 나누기 2 하니까 그냥 3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 자, 확률 변수는 뭐냐면 실험 결과, 그 사건에 대해서 몇 번 발생할 것인가, 그 발생할 횟수에 대한 실수 값을 대응시킨 수치입니다. 자, 확률에 따라 크기가 당연히 달라지고요. 그 결과가 발생할 숫자는 확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확률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확률 변수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자, 이 실수는 여러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확률 변수 x,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집니다. 자, 기대값,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벌어질 확률을 곱해서, 자, 사건이 벌어질 확률을 곱해서 전체 사건에 대해 합한 값, 요걸 말하는데 보통 통계에서는 평균 얘기예요. 평균. 자, 그래서 기대값에 대한 걸 갖다가 사건을 갖다가 확률을 기준으로 해서 더해주는 거죠. 자, 확률이기 때문에 표현하고요. 우리는 그 expectation 해가지고서 요걸 기대값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확률, 해당하는 걸 다 더해주고요. 자, 기대값의 성질 보면 A가 상수일 때 X와 Y 확률 변수고요. 상수에 대한 기대값은 그냥 상수로 나옵니다. 확률 변수에 대한 거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다 이게 상수로 나와서 앞으로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대값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이것도 x와 y가 변수이기 때문에 각각 상수들은 앞으로 나가고 기대값에 해당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곱해주면은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자, 이게 x와 y가 확률적으로 독립일 때,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요 기대값 성질은 우리 무조건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 이해하셨는지 우리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예제는 5와 6, 자, 주사위인데 5, 6이 돼 써져 있는 면이 모두 4로 표시됐습니다. 자, 요 주사위를 굴려서 나오는 수의 기대값. 자, 보통 주사위는 우리 6분의 1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6면이니까. 자, 1에 해당하는 기대값 6분의 1이죠. 확률입니다. 다 더해주고요. 2에 해당하는 거, 자, 6분의 1입니다. 3에 해당하는 거 6분의 1이죠. 그 다음에 4에 해당하는 거는 6분의 1이 아니라 5, 6이 다 4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3개죠. 4로 표시된 게.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이걸 쫙 더해주니까 쫙 암산으로 해서 3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확률 변수의 분산입니다. 확률 변수의 분산. 자, 분산하면 여러분들이 평균으로부터 산파되어 있는 정도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죠. 기술 통계를 하면서 우리 배웠습니다. 자, 확률에서도 실제 값을 추정하는 기대값이 있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나타내는 거.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확률 변수와 기대값의 차를 구해서 제곱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것들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곱한 후 도와주는 겁니다. 자, 공식으로 얘기를 하면, 자, 분산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확률 변수의 분산이에요. 확률 변수의 분산.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갖다 풀어보면 해당하는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이죠. 자, 평균에 대해서 확률 변수를 빼고 제곱을 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모두 이렇게 더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률 변수를 더해주면 확률 변수의 분산이 우리 계산이 됩니다. 자, 확률 변수 분산. 역시 이것도 분산이 성질이 있어요. 자, 기대값에 대항하는 그 성질이 있지만 이 분산도 보면은, 자, 제곱. 자,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는 그냥 0으로 나옵니다. 근데 확률 변수가 있다라면 A가 앞으로 튀어나오는데 분산값은 제곱값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이렇게 제곱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죠. 자, 보면은 상수는 0으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뒤에 AX 플러스 마이너스 B에 해당하는 요건 상수기 때문에 그냥 0으로 나오고 A는 앞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분산이기 때문에 제곱으로 나온다. 자, 플러스 X라는 확률 변수와 뒤에 Y라는 확률 변수. 자, 요거에 대한 분산을 갖다 보게 되면 두 개 같이 하고 요게 코베리언스인데 요게 공분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 제곱을 해주면 우리 그 수화식에서 나온 것처럼 제곱을 해주면 플러스니까 플러스 2xy, 네, 요걸 공분산으로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자, 만약에 확률적으로 독립이 돼 있다라면, 그러니까 x와 y가 확률 변수인데 두 개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독립적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주네. 자, 독립적이라면 요걸 갖다가
0이 나오기 때문에 공통적인 분산, 공분산이거든요. 그건 0이기 때문에 더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역시 독립인 경우에는 공통분산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0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이렇게 같이 나오는,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제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예제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자, 5와 6이 모두 4로 표시된 주사위, 자, 이걸 가지고서 나오는 수의 분산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분산 공식이 어떻겠습니까? 분산 공식 x. 자, 요거를 갖다 보면은, 자, 시그마, 자,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갖다 빼서 제곱을 한 다음에 확률 변수를 갖다가 곱해주는 거. 자, 요거라 그랬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1-3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자, 여기서 3을 왜 3이라고 그냥 뺐습니까? 3 우리 아까 예제 문제 기대값 그 하면서 성질에서 3으로 우리가 나왔었잖아요. 방금 전 예제 문제에서. 자, 그 3입니다. 평균이랑 같다 그랬었죠. 자, 요거 더하기. 그 다음에, 자, 2에 해당하는 거. 그죠? 2에 해당하는 거 3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3에 해당하는 거 곱하기 제곱 곱하기 6분의 1. 그 다음에, 뭐 이거는 0이니까 안 해도 되겠죠. 플러스 4에 해당하는 거. 4-3의 제곱 곱하기 6분의 3 하셔야죠.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3분의 4가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기대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분산이죠, 분산. 확률 변수의 분산, 이렇게 3분의 4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확률 변수의 기대값, 분산, 시험 문제에 좀 나오는데 분산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 이제 다 익혀지는데 분산 같은 경우에는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곱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여러분들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입니다. 자, 표준 편차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분산의 제곱근 때문에 아까 나왔던 분산식을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루트를 씌워가지고 소리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평균을 비교할 때 표준 편차를 확인하는 이유는, 자, 분산은 우리가 제곱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에 해당하는 수치에 대해서 평균을 갖다 뺀 다음에 제곱을 해서 다 더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균보다 크게 됩니다. 평균과 차이도 크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제곱을 해줬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제곱해주는 걸 제곱 효과, 커지는 효과를 없애주기 위해서 제곱근으로 만들면 평균과 비교하기 쉬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확률 변수뿐만 아니라 일반 기초 통계량에서도 변수 그 통계량이 나왔을 때 분산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로 계산하고 생각하는 게 하면 평균과 같이 봐도 굉장히 쉬워지죠.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가 금방 그 수치만 봐도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입니다. 확률 분포는, 자, 아까 이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자,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갖다가 각각 매치시킨 겁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해당 변수가 발생할 확률을 같이 나타낸 거. 자, 발생할 결과에 대해서 확률을 그래프나 표로 나타내면 확률 분포, 그래프로 나타내면 확률 분포도 이렇게 확률표로 나타내면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분포도 해서 그래프로 나타났죠. 이렇게 보면 그래프로. 자, 이거 표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주사위 던질 때 확률입니다. 보면 6분의 1씩 동일하죠. 자, 요거는 뭐냐면 아래 이제 확률 분포도 이제 좀 다른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뭐냐면 치킨집 판매량에 대한 그 확률을 갖다가 분포에 따라서 우리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럼 뭐냐면, 자, 우리 월드컵 때 치킨 많이 팔리죠. 그렇죠? 3, 4, 5 모여가지고서 막 치킨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우리 월드컵을 구경하잖아요. 자, 그때 이제 치킨 판매량이 굉장히 확 치솟는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치킨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과연 치킨을 몇 마리를 준비를 해야 여기에 수요를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막 무한정 사다 놓고서 썩혀버릴 수도 없잖아요. 안 팔리는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조금 팔을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때가 대목이니까. 자, 그때 이런 확률 분포표를 과거의 거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에서 우리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수준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는 마리수를 갖다 이렇게 맞춰서 정해내는, 자, 그런 걸 갖다 우리 이렇게 확률 분포도와 확률 분포표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 함수인데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고 표로 나타내고 하면은 일단 눈으로 보기는 좋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근데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없을까? 자, 확률 함수는 확률 분포를 해당하는 함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식으로 표현을 한 거. 자, 확률 분포를 그 함수식으로 나타낸 이유는 확률 분포 전체의 개수를 일정하게 모두 표현하기 위해서. 자, 아까 확률 분포도를 한번 보시더라도 다 나타낼 수 없잖아요. 위에서 물론 6가지밖에 안 되는 건 다 나타낼 수 있지만 132 아래 거, 138개 위에 거 요거는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함수로 하나의 한 줄로 딱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확률 함수를 활용하려면 표본의 개수가 많아야 되고요.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전체 모집단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심극한 정리 기억나세요? 자, 정규 분포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 표본이 30개 이상 필요하다. 자, 확률 함수라는 수식으로서 모든 확률 분포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의 효율성이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건, 확률 변수, 확률 함수. 자,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우리 각각의 내용을 평소에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그림 하나로 우리가 딱 이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전 던지기예요. 자, 앞면, 자, 헤드 2번을 던집니다. 그래서 앞면이 2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헤드와 테일 해가지고 앞면, 뒷면, 뒷면, 앞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전부 다 테일, 뒷면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요걸 사건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어떤 게 발생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갖다 우리 확인하는 겁니다. 자, 앞면 몇 번 나왔습니까? 2번. 이거 앞면이 몇 번 나왔어요? 1번. 그 다음에 앞면이 몇 번 나왔습니까? 한 번도 안 나왔네요. 0번. 자, 요걸 우리가 확률 변수. 우리가 나오는 사건 그 결과에 대한 개수라 그랬죠. 개수. 자, 이거는 그 동전 던지기에 앞면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확률 변수는 2, 1, 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자, 요걸 우리가 또 확률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그 확률. 자, 보면 앞면이 2번 더 나올 수 있는 거. 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4분의 1입니다. 근데 요건 어때요? 앞면, 뒷면, 앞면. 자, 한 번을 던지더라도 한 번씩이에요. 2분의 1. 해당하는 2분의 1이죠. 자, 그럼 요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고 뒷면이 나오는 거. 자, 이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4분의 1과 2분의 1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확률 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함수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확률 함수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거에 대한 걸 이렇게 딱 함수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x가 2번 나오는 거, x가 앞면이 2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씩만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뻥번 나오는 거 이렇게. 함수로 표현해주면은 이렇게 수식으로 간단하게 표현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 함수를 이용을 한다. 우리는 함수 나오면은 함수라는 개념 딱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머리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무슨 큰 수학 방정식 막 이런 걸 푸는 게 아니고 확률, 통계에 필요한 확률 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건, 확률 변수, 확률 함수. 자,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통계에서 필요한 확률은 다 끝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확률 이론, 확률 이제 분포를 배워야 되는데 확률 이론 여기가 끝이에요. 별로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확률 여기까지가 끝이니까 한번 다시 복습해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익숙하게 하시면 시험 준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